뉴스 말씀드릴게요. 뉴스원이고요. 네. 거래 절벽 서울 아파트 시장 어떤 집이 팔렸나. 6월 실거래 신고 내역 자치구 평균 하루 1.2건 불가. 네. 구로 노원 강서구 순 6억 이하 중소형 거래 대부분. 저 진짜 기사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1.2건이라고 평균적으로 해서. 네. 네, 이런 결과를 보고 저희가 어떤 걸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제가 강의 때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강의를 언제 하실 건데요? 그 카페에 지금 네. 한 7,000명 됐거든요. 네. 10,000명 되면 제가 무료 강의 한번 쏘겠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그멘트,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최상옥 애널리스트가 세그멘트 4사분면 만들어서 서울시장이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분석이었고요. 저는 이제 최상옥 여기 방송도 나오기도 했지만 재밌게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쪽 금융권 계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다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도 투자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사분면을 해서 여기 수요가 줄기 때문에 여기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부동산과 주식이 다른 건요. 주식은 100% 다 투자 수요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투자 수요가 있고 실수요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시기에 따라서 투자 수요가 시장을 주도할 때도 있고 실수요가 시장을 주도할 때도 있는데 지금 2017년도, 18년도는요 투자 시장도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있었지만 실수요 시장이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2015년도 전후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가 월등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실수요가 거의 대부분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끌고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냐면은 이게 6억 원 이하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6억 원 이하만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보통 예측들을 했어요. 전문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6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제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요. 6억 원 이상 시장의 거래 비율이 더 증가했다요. 그 이유는 이게 실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조금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투자 수요가 빠진 것들은 6억 원 이하의 이런 주로 이제 투자로 위주로 했던 시장들의 거래량이 빠진 것들이고 많이 빠진 것들이고 실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회복되는 것들을 봤더니 그건 실수요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받지 네. 않는 실수요 시장들의 거래가 더 먼저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이제 기사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네. 6월 거래 실거래 내역을 보면 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이하가 제일 건수가 많고 네. 12억이 넘는 것들은 뭐 제일 적은 거래 건수를 차지했는데요.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식별로 봤을 땐 네. 준공 20년이 넘은 것들의 거래 건수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걸수록 거래 건수가 많은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간단해요. 네. 신규 아파트는요. 얼마 안 돼요. 개수가. 지금 네.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거래가 돼야 돼요. 이것도 좀 많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신규 5년 이하 신규 아파트가 10%도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10% 거래됐잖아요. 많이 된 거예요. 신규 아파트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재고량에 비해서는 이 20년 초과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많이 준 거고요. 신규 아파트들은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구성되기 서울에는 위해서. 신규 아파트보다는 네.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보통 네. 이제 이거 숫자 갖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이거 갖고 네. 장난치거든요. 이게 숫자가 많아 보이니까 네. 이거 봐라 많이 거래가 된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평소 때 거래되는 비율을 보시고 거래되는 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신규가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이 기사만 보고는 네.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네. 거잖아요. 시장의 그래서- 얘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투자 물건 찍어드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조선비즈 기사고요. 네. 저희 아까 잠시 언급드렸죠. 신안산선 교통 호재도 지역별 온도차. 서울 후끈 안산 냉랭 외라는 기사예요. 네. 네. 경기도 안산 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최단거리로 운행하는 신안산선 건설 착공을 앞두고 교통 수혜가 예상된 곳들의 지역 간 온도차가 큰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제목 그대로 이제 서울은 후끈하고 안산은 냉랭하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요거 어떤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아까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가 연결되면서 서울과 연결되니까 김포 지역에 뭐 이렇게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많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꾸로 서울과 연결되는 안산은 왜 이렇게 냉랭한 겁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에서 서울에 많은 일자리로 출퇴근을 하고 싶었는데 불편했었는데 이제 편리해졌다는 얘기고요. 그럼 네. 당연히 김포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신안산선이 생긴다고 해서 안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산에 일자리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안산 자체에 일자리가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네. 안산에 살면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실 분들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 안산에 좋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는 자기들의 거주 지역으로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안산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의 실거주지로 안산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안산선 사이에 있는 상에 있는 역들 중에 서울 안에 있는 곳들만 지금 약간 인기가 많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금 제목을 보면은 네. 지역별 온도차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아마 서울뿐만이 아니라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능 범위까지는 신안산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안산까지 가기 때문에 안산의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이 중간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광명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에서 안산으로는 갈 수 있잖아요.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안산보다 광명이라든지 시흥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거기 살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 결국은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들이죠. 예, 그런 프리미엄은 반영이 될 텐데 서울의 수요를 분산해서 받겠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아마 수요를 많이 받는 지역들은 아마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덜 받는 데들은 이제 좀 덜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것들 쭉 봤더니 가장 지금 혜택을 볼 지역이 어딘가가 딱 보이더라고요. 어디가 보이시나요? 기사에는 놀랍게도 당산동을 쓴 거예요. 아니 저도 네. 보면서 당산동은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이라 잘 아는데 네. 신안산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갑자기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신안산성 영향권 아니고 왜 거기서 갑자기 당산동 아파트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지 마시고요. 네. 이 여기 생기는 위치들 일단 보셔야 되잖아요. 네. 여의도역, 네. 영등포역, 도림사거리역, 신풍역, 대림상거리역, 구로디지털역, 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석수역까지 여기까지가 아마 서울, 석수도 물론 아니긴 하지만 네. 여기가 서울의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깔끔하게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이 이제 혜택을 볼 거예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신길 루타운입니다. 그럼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신풍역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이번 일요일에 신길 루타운을 갔다 왔어. 이 기사를 보고 한번 가봤다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풍역 가시면요. 레미안 에스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신풍역이랑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단지들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신길 뉴타운에 있는 지역들은 다 좋은 것 같고요. 혜택을 볼 것 같고요. 신안산 생기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은 요 신풍역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서울 지하철 중에서 2, 3, 7, 9가 좋은데 7호선 신풍역과 더블역세권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이 지역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여기 택지 개발 사업을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들도 다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렇게 주거가 있는 지역에 교통망이 더 좋아지게 되면은 시너지가 나는 지역들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신규 루타운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줄 알았어요. 보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의 교통망까지 좋아지게 되면은 더블 프리미엄이 생긴다. 그런 것들이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좋은 교통망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교통망만 생기는 역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 역에 이런 깔끔한 택지 개발이라든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은지를 한번 따져보시면요. 그것들은 투자지역, 실거주 지역으로 노려보셔도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고요. 목동 6단지 안전진단 착수. 지난 29일 주민총회에서 첫 결정, 9단지서도 비용 마련 속도, 주춤했던 재건축 탄력. 목동 아파트들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네. 네, 이제 안전진단을 착수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 진행됐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완전 초기 단계라는 얘기고요. 네.
이 목동 아파트는 좀 이슈거리가 많아서 뭐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이 기사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목동 아파트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 반씩 나눠져 있고요.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이고 8단지부터 14단지는 신정동입니다. 다 목동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따지게 되면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네. 예, 그건 좀 일단 논의로 하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안전 진단을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단지가 제일 먼저 하겠다는 얘기고요. 6단지 다음에 9단지가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6단지 다음에 9단지까지 하기로 했고 두 단지만 지금 안전 진단을 하기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아마 요 단지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 자꾸 안 하냐면요. 돈이 들어가요. 아, 안전진단 예, 하는데요? 이게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야 돼요, 돈을. 네. 그래서 모금을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모금을 해서 6단지는 돈이 이제 1억 얼마 모였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좋아하는 한영기 조합장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 아크로레오파크 성공적으로 분양하셨던 조합장님이 목동 아파트 가셔갖고 이제 강의를 하셨거든요. 안전진단 비용 아끼지 말고 바로 진행해라. 빨리 하는 게 좀 장땡이다. 장땡이란 표현 좀 그렇고요.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인 거예요. 비용 쓰는 것들을 되게 주저하세요. 비용 쓰면은 나중에 그 이상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안전진단 끝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척척척 진행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진행이 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동 아파트가 10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년이 넘게 걸릴 겁니다. 여기 네.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들 많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들이 제가 갑자기 또 욱하네요. 물론 이제 중층 아파트가 있고 저층 네. 아파트가 있는데 중층은 다 있고요. 네. 저층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저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 잘하냐면요. 제가 목동 3단지하고 7단지 LG 슈퍼마켓에서 현장 근무를 1년 동안 했거든요. 제가 야채 담당이어서 쌀 20kg를 2개 메고 5층까지 올라가는 배달을 꽤 많이 했답니다. 네. 상상이 안 갑니다. 예, 1999년도 12월 30일을 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밀레니엄 버그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물건 사재기를 하시는데 생수랑 쌀만 사시더라고요. 제가 배송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면 네. 안전진단 받았을 때 그 A부터 2등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D등급까지는 받아야 그렇죠.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돼 보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가중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한 50개 측정 항목이 있으면은 50개 측정 항목들이 다 나쁜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 점수를 매겨서 이제 D등급이 나왔을 때 재건축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충분히 여기는 그래도 남을 수 있을 밖에 없어요. 집 자체가 낙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건축 네.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완전 초기 단계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가 나오게 되면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합을 만들고 시공자 선정하고 이렇게 쭉쭉 나가서 일반 분양까지 하게 되는데 아이고 까마득합니다. 지금 안전진단에서 추진위까지 가는데 한 2, 3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시공자 선정하기까지 한 또 2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 시행 인가하고 기타 등등 하는 쪽 가는데 또 1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뭐 관리 처분 인가 기타 등등 이주 철거 하는데 또 한 2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물리적으로 한 10년이 걸려요. 네. 예, 근데 그때 한영기 조합장님이 이거를 8년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하죠. 예, 아무튼 뭐 그건 다른 문제고요.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을 바로 이 땅에서 시작해도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목동 아파트가 10년 안에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정치적으로 이 법적인 제도들을 풀지 않는 이상 힘들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영기 조합장님의 그때 조언이었던 것들이에요. 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결국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일단 안전 진단을 해야지 시작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시작한 단지들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예,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비용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입지, 좋은 단지들은요, 비용 쓰는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단계가 그래야 빨리 오니까.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목동 아파트 이슈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안전진단을 빨리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갈 수 있다가 한 이슈고요. 지금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은 이게 용도 지역이 달라요. 이게 이제 주거 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3종이에요. 그리고 1단지부터 3단지까지는 2종이고요. 2종과 3종의 차이는 용적률인데요.
지금 3종 같은 경우는 250%까지 용적률을 받고요. 네. 2종 같은 경우는 20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50%를 더 받기 위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에서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 지역 뭐과 그 서울시에서 지금 그거 의견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확정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지고 한번 입지 가치를 평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쇼님이 여기 근처에서 굉장히 오래 사셔서 그런지 예. 아주 열띠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단호컨대 여기 아파트가 없어요. 네. 가끔 가다가 제가 여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막 강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단지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 목동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서울에 제가 공급이 늘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울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단층들 좀 높이 올리고 하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 저도 가보면 주차할 곳도 없고, 네. 네. 2중 주차, 3중 주차를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집들이 저는 안전 진단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D등급, 2등급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등급 나와도 좀 바꿀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합들이 자기 돈 들여서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왜 막아야 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만들어서 더 예쁘게 만들어서 좀 비싸게 팔겠다고 하는 거,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국가에서 막는 것이 좀 옳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국가에서 뭐 이 기반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들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들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이 좀 불편하거나 조금 좀 과거 형식으로 돼 있으면은 새 방식으로 만드는 것들도 하나의 서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서울시하고 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뉴스고요. 네. 네, MK 뉴스. 굉장히 마지막 뉴스인데 좀 우울하네요. 네. 집값 95% 입주 때 내라. 검단 눈물의 분양. 인천 일대 연이은 신도시 폭탄. 미분양 장기화 조짐 가능성에 5% 계약금, 이자 후불제 등 침체기 때 파격 조건 재등장. 지자체 정부 규제 해제를 땡땡땡이라는 어떤 요지의 기사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단 신도시 내에 실거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기회입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세가 안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에는 지금 상가액보다 많이 올라가기 기대하시는데 그거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다만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거 감안하시고 저렴한 가격을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조건들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다만 투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금 보수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입니다. 네. 지금 보시겠지만 분양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분양한 것들만큼이나 분양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3기 신도시를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특히 이쪽 서쪽으로, 동쪽이 그렇죠. 아니라. 네. 예. 네. 저는 이거 좀 모순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를 하려는 정책이 좀 먼저 나온 다음에 밀어붙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GTX A든 B든 검단 신도시에 혜택을 줄 만한 그런 혜택들, 내지는 일자리를 주던지, 그러니까 교통 호재에 일자리를 먼저 준 다음에 다른 신도시 개발하는 것들은 저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 생각에도 GTX A 노선을 먼저 제공한 다음에 창릉 신도시 발표했으면 일산 시민들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신분당선을 뭐 덕이지구 식사지구까지 끌어간 다음에 이 3기 신도시 발표했으면은 일산 신도시 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은 일자리까지 연결된 교통망을 먼저 주셔야 돼요. 똑같은 일자리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들만 준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들이잖아요. 지금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짜 3기 신도시 추진하기 전까지 교통망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일자리를 넣어주시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 한번 읽었습니다. 네. 네. 오늘 기사 굉장히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